잠언 1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는데요. 홀수절은 여자가, 짝수절은 남자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홀수절은 누가 있다고요? 여자가, 짝수절은 남자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대적하느니라. 일어나는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들으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경고로 깨우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열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고문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입을 괴리하는 자는 패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경광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모든 생각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요 경솔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한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연휴에 남들은 고향에 내려가지만 혼자서 설을 보내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취업 준비한다, 또 요즘 뭐 공부하느라 시간 없어서 못 가는 분들도 많고요. 이 친척들 만나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시집 안 가냐? 언제 가냐?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안 가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멀리 계신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전화 한 통 드리는 건 어떨까요? 네, 박광열 기자. 서울의 한 사립대 고시반. 이제 곧 졸업이지만 설 연휴에도 펜을 놓을 수 없습니다. 부담스러운 고향 대신 학교에 남기를 선택한 취업 준비생입니다. 차갑게 식은 도시락에 퍽퍽한 감촉마저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빨리 취직해가지고 부모님 좋은 선물 사서 찾아뵙고 싶습니다. 뭐 취직하려면 명절이라도 열심히 해야죠. 취업에 성공하면 이번에는 연애와 결혼에 대한 질문에 시달리기 마련입니다. 33살 박재정 씨는 친척과 설을 쇠는 대신 혼자 유럽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실제 이번 설 연휴 기간 한 여행 사이트 해외 항공 예약자 가운데 36%가 1인 여행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이면은 다 얘기 똑같잖아요. 뭐 결혼은 언제 하냐, 남자친구 있냐, 회사는 어떠냐, 뭐 혼자 좀 마음 편하게 휴식 취하려고 가는 것도 있어서 그런 면에서 좀 명절을 더 선호하게 됐던 것 같아요. 혼자 사는 노인들도 명절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 78살 김병택 씨는 6남매를 두고 있지만 명절을 혼자 보내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다 그렇죠. 6남매인데 뭐 해줄 수 없잖아요. 도와줄 수 없잖아요. 결혼식만 딱 시켜주고는 못 오게 하냐. 오지 마라. 대신 이웃들이 김 씨의 새로운 가족. 설 연휴 더 어렵고 불편한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쪽방촌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국장국 같이 키우고 집도 갈 데 없고 뭐 오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찔찔 오는 사람. 1인 가구 500만 시대. 혼자 먹고 혼자 즐기는 나홀로 두게 대한 거부감도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저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가족 대신 나홀로 설날을 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이유입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명절에 모이면 뭐 하십니까? 명절에 모이면 뭐 하세요? 여쭤봐야지. 뭐 하세요? 예. 네. 맛있는 거 먹고 음식 하는 게 제일 크고 또 뭐 하세요 명절에?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 아무것도 안 해요, 그죠? 예, 먹고 설거지하고 자고, 먹고 설거지하고 자고, 예, 계속. 예. 고스톱 안 치세요, 고스톱? 고스톱. 고스톱은 안 칩니다. 고스톱 미나토 하시니까? 훌라. 역시 가정마다 이게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윷놀이 이런 거 잘 안 나오고 고스톱, 미나토, 훌라, 섰다 뭐 이런 거, 네, 다양한. 네. 뭐 명절에 모이면 대부분 다 그런 거 하면서 뭐해요?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음식 하면서도 이야기하고, 뭐 청소하면서도 이야기, 설거지하면서도 이야기하고, 훌라 하면서도 이야기하고, 예, 고스톱 치면서도 이야기하죠.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얘기하다 보면 싸워요. 얘기하다 보면 싸웁니다. 이게 그래서 대화가 무슨 뜻이에요?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절이 되면 서로 모여가지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끼리 대화를 나누는데, 명절 때 가장 피하고 싶은 대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 이야기는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자, 3위는 취업 얘기. 너 언제 취직할 거냐, 뭐 회사는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 가장 하기 싫은 이야기랍니다. 2등은 뭐였을까요? 2등은 공부에 대한 이야기. 애들이 있는 집들은 뭐 공부 잘했냐, 뭐 어땠냐, 뭐 이번에 시험은 잘 봤냐, 뭐 몇 등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1등은 결혼 이야기가 제일 싫답니다. 결혼 이야기가. 그래가지고 결혼 언제 할 거냐,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있냐 없냐, 뭐 이거 물어보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 세 가지 이야기가 가장 하기 싫은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면? 명절에 저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 할 게 있어요? 사실은 저거 말고 할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끼리는 할 얘기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 평소에 잘 만나지 않는 사람하고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할 얘기가 별로 없으니까 저런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명절에 싸우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요. 누워서 TV 보거나 누워서 자거나. 안 싸우려고 하는 거죠. 얘기하다 보면 뭐하니까? 싸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안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자들이 명절 때 소파에 누워가지고 둥글둥글 하는 거는 싸우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귀찮아서 그러거나 피곤해서 그러거나 뭐 그런 절대로 아니에요. 싸우기 싫어서. 남자들은 평화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화를 잘 해야 되는데 가족들 간에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요령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이야기는 피해야 하고 어떤 말은 조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우리가 피해야 될 때와 또 해야 될 때와는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올 명절에는 싸우지 않고 대화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우고 싶으세요? 자, 말에 대한 잠언을 이제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 하는 거라고요? 상대의 의견을 들어주는 거예요. 상대의 의견을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잘 안 들어주죠? 잠언 18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는 명체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할 말만 하는 거죠. 미련한 사람은 지할 말만 합니다. 이제 미련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벽하고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 사람은 자기 할 말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힘들고 짜증이 나게 되고 그 사람이랑 무슨 이야기를 해도 결론이 나지 않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대화는 항상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대의 의견을 먼저 잘 들어주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들으세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할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그런 비슷한 실수를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데, 상대방이 얘기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어떤 의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하고 무슨 생각만 해요? 이 의견을 반박하기 위한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무슨 말을 할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 대화해가지고 서로 결론이 나야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요. 어제같이도 밤새서 컴퓨터 하지 않고. 어제는 정말 끌려서. 그런 충동을 조절할 수 있게 네가 스스로 어떤 계획표 같은 걸 세워놓으면 좀 조절이 되지 않을까? 계획을 지킬까요? 그러게 너는 나름대로 줄였다고 엄마가 볼 때. 잘못된 행동만 언급할 뿐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결과물들이 자식들일까? 엄마 얘기하다 보니까 더 부럽네. 그런 무아의 경지 완전 엔도핀 막 팍팍 생기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하는데 조절하는 것까지 봐주는 걸로 조건이 엄마는 운동하는 거랑 그 건강 챙기는 거야. 됐지? 그 정도면 되죠. 끝. 다른 아이와 어머니의 대화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거 하고 있으면 엄마 그거 모습 보면 좋냐? 나 집에 오면 솔직히 짜증나. 너 막 그런 거 하면은. 게임도 뭐 머리에 드는 게 있어야지. 맨날 뭐, 응? 그래 오락만 하는 게임만 해가지고 못하냐? 응? 머리는 확 비어있는데 맨날 그 오락만 하고 있어? 네 동생들이 보고 뭘 배우냐고. 컴퓨터 하는 거 배우고 있어. 어머니의 비난이 계속되자 결국 아이가 폭발하고 맙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얘기까지 나오는 거지. 알았어. 진짜. 쳐봐봐. 뭐 말하면 너 짜증나요. 두 가정의 대화의 차이가 뭐예요? 두 가정의 대화의 차이가 뭐예요? 예, 그렇죠. 첫 번째 한 가정의 이야기, 가정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감정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화는 뭐가 문제예요? 상대를 비난하고 있죠. 너 왜 그러냐에 대한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행동에 대한 뭐를 하고 있어요? 비난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간에 대화를 할 때 내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건에 대해서 국한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같이 그 가정의 이야기를 잘 보면 그 아이가 무엇을 하는 게 문제였어요? 게임을 하는 게 문제였죠. 게임을 하는 게 문제였으면 그 게임을 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당신은 왜 그래? 맨날 그래? 계속 그래. 그 이야기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데 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저기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 아이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비난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이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의견을 물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이번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명절 때 혹시 그 가족 중에 뭔가 누군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별로 느낌이 안 오세요? 생각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싸우는 게 편해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에 일어난 이야기들까지 다 꺼내서 얘기하지 말고 이번 문제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감정을 개입시키지 말고 그냥 그 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남자들 조금 시간 지나면 얘기하다가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죠? 뭐 어디 여자가 쓸데없구로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얘기해요. 계속 얘기해요. 왜 계속 얘기해요? 안 들으니까. 여자들은 남자가 안 들으니까 계속 얘기하고 남자들은 여자들이 계속 같은 얘기하니까 신경질 내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그걸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떨까요? 애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애들도 역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애들 입장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신경질 내고 짜증을 내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무한 반복인 거죠.
이번 명절이 길어요. 그렇죠?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수요일까지, 또 어떤 데는 목요일까지 쉬기도 하고, 또 연차 잘 쓰시는 분들은 목요일, 금요일 연차 내시면 아주 그냥 일주일 내내 스트레이트로 쫙 놀 수가 있는 아주 훌륭한 황금 연휴 기간입니다. 유럽에 그렇게 많이 갔대요, 이번에. 길어가지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서로 내 이야기를 어차피 들어주지도 않는 거 그냥 혼자 쉬겠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들하고 어떻게 지내세요? 가족들하고 어떻게 지내세요? 대화가 잘 되세요? 가족 간의 대화가 가장 안 되는 이유 첫 번째는 뭐예요? 내 이야기를 안 들어주기 때문인 거예요. 내 이야기를 안 들어주기 때문에. 저도 그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저도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의 습관 가운데 내가 특별히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할 땐 특히 더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는 괜찮은데 꼭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화가 나고 짜증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그 사람하고 가졌던, 이전에 대화할 때 가졌던 경험들이 내 안에 선입견으로 이미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에 조금만 그런 행동과 그런 말투만 보여도 어떻게 해요? 확 성질이 나버리는 거예요. 왜? 옛날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저도 역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하고 안 하려고 먼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거 노력을 안 하면 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돼요? 확 싸우치게 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특히 명절에 오랜만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하고 특히 더 그렇습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은요, 싸워도 괜찮아요. 풀 수 있으니까. 근데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하고 싸우면 이거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는 내 이야기를 자꾸 많이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에 대한 잠언의지의 두 번째는 다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뭐 하도록 주의해야 된다고요? 다툼이 없도록. 잠언 18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통을 숨기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맨날 쓰는 말이 여기 들어있죠? 아주 매를 벌어요. 이게 여기 있습니다. 매를 자청하느니라. 매를 번다는 얘기죠. 미련한 자는 말을 하게 되면 다툼을 일으키고 그 말 때문에 매를 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쁘게 하라는 뜻이죠. 근데 이 말을 예쁘게 하라는 것에 대한 뜻이요, 우리가 실수해야 되는데, 이 이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쁜 말이란 말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쁜 말은 뭐 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랑 이야기를 할 때 말의 내용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말의 내용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별로 없고, 뭐 때문에 싸워요?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싸워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사는 부모님들은 공통적인 은사를 한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특징. 근데 이거는 애들이 커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은사는요, 맞는 이야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를 항상 해요. 맞는 이야기를 항상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은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아니,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기분이 나쁠까요? 부모님들의 말하는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래서 말의 내용보다는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녀들한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엄마가 뭐라 그랬어? 아빠가 뭐라 그랬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거 봐, 이거 봐.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안 했어? 이거 봐, 또 그러네. 집에 이렇게 다 뱀을 한 마리씩 키우세요. 뱀을 한 마리씩 다 키우세요. 뭐 애들이 뭐 좀 잘못하면 이런 실수를 제일 많이 하죠. 부부간에는 어때요? 부부간에는 어떤 실수를 제일 많이 합니까? 냉장고 갖고 남자들이 제일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냉장고 안에. 제발 그 냉장고 안에 여기 버린 물건 좀 넣어놓지 말라고. 빨리 먹든지 아니면 넣지를 말든지, 넣다가 버릴 거면 그냥 버리든지. 그렇죠? 대부분의 가정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 근데 와이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넣어놓는 이유가 다 있어요. 나중에 딱 우리 이거를 맛있게 먹을 자녀들과 남편을 생각하면서 여기다 딱 넣어놨다가 내가 언제 이거를 꺼내서 이렇게 맛있게 요리를 해주고, 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다 넣어놓는 거죠. 근데 문제는
노는 걸 잊어버려요. 근데 넣을 때는 어땠던 거예요? 그런 좋은 의도를 갖고 넣는 거예요. 그 냉장고에 뭐 음식들이 많이 들어있는 건 누구를 위해서 넣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넣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넣었는데 내가 성질을 내면 돼야 안 돼요? 남자들이 말하기 싫어요 지금. 남자들이 말하기 싫어요. 성질을 내면 안 되는 거죠. 내용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무엇인가 말하는 태도 때문에 감정 싸움이 되게 되죠. 냉장고를 탁 열었는데 뭐가 쿵 떨어지는데 발에 떨어졌어요. 승질 나였나요? 그때부터 이제 막 온갖 맨 밑에서 위에까지 이제 막 다 꺼내가지고 이제 막 뒤집고 난리가 나고 싸움이 되는 거죠. 말하는 내용과는 상관없이 태도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예쁘게 하죠. 어떻게? 태도가 좋게.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태도를 나쁘게 해서 싸움을 일으키게 되고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뭘 벌어요? 매를 벌게 되는 거죠. 애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혜롭게 하면 좋은데 그걸 지혜롭게 태도를 좋게 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혼나는 거예요. 애들이 어디 갔다 시험 끝나고 오거나 그러면 부모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예요? 시험 잘 봤니?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런 거 잘 봤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애들이 부모님들한테 내 뭐 오늘 시험은 뭘 봤고 이거는 뭐가 문제가 어려운 게 있었고 쉬운 게 있었고 성적은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다른 애들은 어떻고 이렇게 잘 얘기하는 애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보셨죠? 애들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시험 잘 봤니? 그러면? 몰라! 그리고 문 쾅 닫고 지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안에는 어떤 게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나 시험 보느냐고 힘들고 피곤한데 나 그냥 쉬었으면 좋겠어요를 태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몰라! 이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분이 아주 나쁘죠. 저는 그래서 문을 다시 열고 너 나와 이 자식아. 그래서 우리 집 애들은 저기 집으로 방으로 안 들어가고 거실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게 말하는 내용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누군가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대화할 때 태도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표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표정이.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 간에 이 대화가 되면서 서로 기분이 좋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의 표정이 약간 바보 같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좀 바보 같은 표정으로 나의 이야기를 빠져서 들어주는 표정이라든지 재밌는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 별로 안 재밌고 별로 안 웃기더라도 어떻게 돼요? 막 리액션 하면서 막 웃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바보스러운 표정을 지으면 어떻게 해요? 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까봐 어떻게 해요? 이러고 말죠. 남자들 특히 뭔가 뭘 해보려고 남자들이 지금 얼토당토하는 그런 아저씨 개그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와이프들이 막 웃어줘야 되는 거죠. 저는 와이프한테 굉장히 고마워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웃어주거든요. 저희 집 애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면 이러는 표정으로 저를 째려오는데 옆에서 와이프는 감사하게도 웃어줘요. 여자들은 그렇게 막 재밌게 웃어주고 난 다음에 당신 진짜 재밌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웃고 난 다음에 꼭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리액션이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걸 한번 해주셔야 돼요. 진짜 재밌다. 이걸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럼 남자들이 이제 진짜 재밌나 보다. 여러분이 서로 상대방의 이야기, 대화를 나눌 때는 서로 간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의 대화에 대해서 그렇게 리액션을 많이 해줘야 된다면 반대로 남자들은 여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와이프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서 여기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와이프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명절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에서 막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자들이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당신이 내 편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 와이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남자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도 똑같아. 당신은 안 그런 줄 알아. 다 똑같아, 다. 나는 굉장히 객관적이야. 나는 당신 편도 아니고 누구 편도 아니고 나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당신도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어. 이러면은 와이프들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 인간하고 왜 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무조건 자기 편을 그냥 들어주면 돼요. 그걸 들어주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와이프들이 한 얘기들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가 뭐 무슨 일이 있었다 어쨌다 저쨌다 얘기했다고 해서 내가 다음에는 그걸 해결해 줘야지, 다음 명절에는 이게 없도록 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 그냥 들어줘. 아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아 그래, 아우 참 마음이 아팠겠네, 짜증이 났겠네, 끝! 그러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원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어차피 여러분이 해결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는 서로 대화할 때 본인의 태도를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사실 저도 어려워요.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있어서 매를 벌지 않기 위해서는, 명절 끝나고 남자들이 매를 벌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도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거를 잘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말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는 태도를 예쁘게 해서 싸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에 대한 잠언의 지혜 세 번째는 타인의 평가는 자제하는 것입니다. 뭘 자제하라고 그러? 타인에 대한 평가는 자제하는 것입니다. 18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백제시와 같아서 또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남의 말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뒷담화라고 그러죠. 남 얘기하는 거 뒷담화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안주가 뭐예요? 뒷담화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안주가 뒷담화. 그래도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게 말이 좀 어렵게 써 있으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게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남의 말하는 것은 특별하게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특별하게 맛있는 별식,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이게 뭐예요? 아주 잘 받아들여진다, 재밌다, 맛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뒷담화는요,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거죠.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진데,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뒷담화하는 건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아주 재미가 있는 거예요. 뭐 같을 정도로? 별식 같을 정도로 아주 맛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여자들 화장실 갈 때 왜 같이 갈까요, 친구랑? 남아있는 인간들이 내 얘기하고 내 뒷담화 할까봐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뭐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있다 보면은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옆집 사람이 뭐 같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할 때 어머 그 아줌마 얘기 들었어. 그 아줌마 바람이 났대잖아. 그럼 그 옆에서 네 그럴 줄 알았어. 그 옆에 내 짧은 치마 입고 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이러면서 이제 막 서로 막 신이 났습니다. 정작 그 사람 딱 나타나면 얘기해 안 해요? 안 하죠. 뭐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인데 그런 거 가지고. 근데 뭐 가족끼리도 참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가족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온 사람이 있으면 아주 온갖 뒷담화를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거 불안해서 명절에 싸우는데도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는데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근데 뒷담화를 할 때,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때 나랑 친한 사람이랑 해요? 안 친한 사람이랑 해요? 친한 사람 이야기하죠. 친한 사람이랑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뒷담화할 때 우리가 늘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는 너한테만 해주는 거야.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우린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근데 참 놀랍게도 어떻게 돼요? 다 알게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한테, 여러분들한테 다 있어요. 너만 알아야 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대상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너만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도 너만 알아야 돼, 저 사람도 너만 알아야 돼,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모였을 때도 똑같습니다. 너한테만 내가 얘기해 주는 건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명절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면 준비하면 어떻게 해요? 이미 가족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따지죠. 네가 그랬다며? 그러면서 이제 와서 따지고 싸우게 됩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18장 8절 뒤에 9절부터 9절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일을 게을리한 자는 배반하는 자의 형제니라. 자,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데에 대한 이야기라고 뒤이어서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이야기가 왜 따라 나올까요? 남 얘기 좋아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네, 질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 치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요,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일은 안 하고 여기저기 얘기만 하고 다니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그런 말 여기는 잘 안 쓰나? 이렇게 남의 말 하기 좋아하고 막 하고 다니는 사람 여기 쓰는 말 없어요? 수도권에 있는데 주댕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나중에 뭐 하는 사람이 돼요? 패가, 가정이 망하게 된다는 거죠. 왜 가정이 망하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은 못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와서 다른 사람 얘기를 험담을 잔뜩 했어요. 뭐 들을 때는 재밌고 좋고 그래 맞아 그 인간 그랬지 이랬는데 좀 지나고 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이 계속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인간한테 책보였다가는 다른 데 가서 내 얘기 똑같이 하고 다니겠지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요 안 지내요? 안 지내죠. 지내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하고. 그 사람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패가하는 자, 집안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집안이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의 말하기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지금부터 싫어하셔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는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 거죠. 가족들이 모였을 때는 무슨 얘기만 해야 돼요? 좋은 얘기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족들이 모였을 때 꼭 내가 해줘야 된다고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면 꼭 그 사람의 뭐를 직장을 위해서 내가 조언을 해줘야 된다, 결혼을 위해서 조언을 해줘야 된다, 뭐를 위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꼭 조언을 해줘야 된다 이런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안 하셔도 충분히 듣고 있고 여러분이 안 하셔도 충분히 정보가 있고 여러분이 안 하셔도 충분히 알아서 잘합니다. 여러분이 얘기하면 뭐만 깨져요? 관계만 깨지게 됩니다.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명절에 모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이야기 하십시오. 행복한 이야기, 격려하는 이야기, 축복하는 이야기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시험 딱 성적 보고 나서 성적표가 딱 나왔는데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잘했어. 그렇죠? 잘했어. 근데 여러분 잘했어가 격려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했어는 언제 쓰는 거냐면 강아지 훈련시킬 때 쓰는 겁니다. 잘했어는. 아빠 그런데 강아지가 아빠 딱 내면 잘했어. 앉아 그런데 강아지가 딱 앉았어요. 잘했어. 사람한테는요 잘했어 이거는 그 사람을 더 부담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되잖아요. 내 기준으로 잘했어와 잘못했어를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녀 입장에서 그 성적이 자기가 잘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 잘했든지 못했든지를 엄마 아빠가 평가를 해줘버리면 아이들의 평가 기준은 어디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애들이 시험을 봤는데 애가 성적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애들 성적이 괜찮아요. 그럼 뭐라고 해줘야 될까요? 수고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도 역시 뭐예요? 내 입장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상담 배울 때 꼭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너 정말 좋겠다. 시작. 너 정말 좋겠다. 나도 이렇게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겠니? 그렇게 하는 거야. 너 정말 좋겠다.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는 거죠. 부부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좋은 일 있어요?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러면 와이프들이 뭐라 그래요? 잘했어. 이건 언제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강아지 훈련시킬 때 쓰는 거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 정말 좋겠다. 나도 이렇게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좋을까?
와이프들이 뭐 좋은 일이 있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당신 정말 좋겠다. 나도 이렇게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남자가 집 밖에서 뭐 좀 잘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와이프들이 뭐라 그래요?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시킨 대로 하니까 잘 되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되잖아. 남자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그 다음부터 내가 얘기 하나 붙여 인간 이렇게 되는 거죠. 여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자들도 역시 뭐 무슨 얘기하고 남편한테 이렇게 좋은 얘기 칭찬 듣고 막 남편이 막 좋아해 주기를 바래서 그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뭐라 그래요? 뭐가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다 다른 사람들 다 가는 거 똑같은 건데. 이게 여자들이 다음부터 와이프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이 인간하고 말하나 보자. 그러니까 남자는 밖에 나가서 얘기할 여자를 다른 여자를 찾고 여자는 밖에 나가서 얘기할 다른 남자를 자꾸 찾게 되는 거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 정말 좋겠다. 내가 이렇게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더 좋을까? 명절들끼리 가족들끼리 이렇게 쭉 해서 만났어요. 뭐 애들이 뭐 키도 컸어요. 뭐 아이들이 뭐 더 예쁘고 잘생겨진 것 같아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아 너는 키가 커서 정말 좋겠다. 너 얼굴이 더 예뻐졌네. 너는 정말 좋겠다. 아이고 고모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 그래요? 어휴 잘했어. 잘했어는 언제 쓰는 거라고요? 그렇죠. 개훈련시킬 때만 쓰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래? 이거 훈련식 때 쓰는 거야? 남편한테 써먹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좋은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줘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올 추석 명절에는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대화가 아름다운 그런 행복한 명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들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싸우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뭐가 중요하다? 말의 내용보다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타인에 대한 평가는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렇죠. 자제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라고요. 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는 대화가 아름다운 서로 함께 싸우지 않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